다음은 1교시의 두 번째 과목 50문제입니다. 민법이 40문제나 되는데요. 민법 비중이 커서 1시간 이상은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당황했습니다. 문제 1.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은 몇 개 문제가 없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에 의함. 이하 40, 문제 40까지 같음. 옳은 것을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은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원 중 자신의 채권액 상당의 자금을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회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회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였지 법률 행위에 국한될 뿐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 행위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원인 행위가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사회행위 취소를 청구하면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하는 경우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러한 참가 신청은 사회방지 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경우가 아닌 한 사회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본등기 격려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2. 상속 회복 청구의 행사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요.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상속회복 청구권은 그 침해를 한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이라 함은 참칭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에 그 기간 전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문제 3. 관습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모두가 각 공유에 속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 공유자 중 1인이 그 중 건물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전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 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치는 것이다.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볼 때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문제 4. 공동불법 행위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옳은 것을 읽겠습니다. 공동불법 행위자 중에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갖춤과 동시에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 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공동불법 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공동불법 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불법 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에 대한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들의 구상 의무는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환자가 수혈로 인하여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한 대한적십자사의 과실과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사들의 과실은 공동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문제 5. 상계에 관한 설명. 주 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해 사전에 민법 제443조의 담보 제공 청구권 등의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그 수탁보증인은 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 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주 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액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한 자가 아파트 일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유채권자가 종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비상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문제 6. 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 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대위 변제할 경우에 대위 변제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 변제자에게 일부 대위 변제에 따른 저당권 일부 이전에 부기등기를 할 의무를 진다. 변제로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자 변제자에게 이전될 뿐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바 민법 제480조 제1항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 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된다. 문제 7.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 이른바 상관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의 일반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계약상 금전 채무를 지는 이가 채권자 갑의 지시에 조차 갑에 대한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였으면 그와 같이 적법한 이행을 한 계약 당사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가 아니라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 불발생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이유로 자신의 급부 또는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사는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회사가 임원이나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임원이나 근로자가 퇴직보험에 의하여 수령한 금원 중에서 및 퇴직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되어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문제 8. 채권 양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계약 인수는 개별 채권 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포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별 채권 양도에서 요구되는 대항 요건은 계약 인수에서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문제 9.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법정 변제 충당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채무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 이익이 적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당해 신문 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언제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 기재 가운데 채무 변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 변제의 처분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일부 제공이 유효한 제공이라고 볼 수 있거나 변제자의 공탁 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하여 해당 변제 공탁을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10.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상 조합원의 조합 탈퇴권은 그 성질상 조합계약의 해지권으로서 그의 일반 재산을 구성하는 재산권의 일종이라 할 것이고 채권자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는 할 수 없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 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피보전 채권인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채권자 대위 소송은 당사자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보전 채권이 특정 채권이라 하여 반드시 순차 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인도 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만 하나요 채권자 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도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규정과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